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9일 전국을 경악해 만든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시내 한복판에서 버스가 폭발한다.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참혹했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갑자기 소리가 엄청 크게 났어요. 버스 사람들이 유리창 밖에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아수라장이었죠. 뭐 여기 환자 쓰러져 있고 구급차 오고 난리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은 물론 인근의 해인들까지 무관심인 17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버스 폭발로 인한 파편은 인근 상가를 덮쳤다. 진짜 말을 특히 안 그래, 이날의 사고로 날벼락이죠. 유리창이 산산조각 부서져버린 한 동물병원. 아, 동물병원이 있었어요. 끔찍했던 그날의 일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는데 만약 저곳에 누군가 있었다면 분명 목숨이 위태로웠을 수도 있는 상황. 있었으면 죽었지. 그렇죠. 유리 파편 맞았죠. 걔가 뭐를 느꼈는지 아니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죠. 걔가 진짜 주인을 살린 거야. 걔가 살린 거야, 주인을. 정확히. 무슨 일이죠? 개가 주인을 살렸다? 위기의 순간 사람을 살리고 그들의 인생까지 변화시킨 동물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버스 폭발 사고가 있고 난 며칠 뒤 다시 찾은 동물병원. 엄청난 폭발이 있었던 만큼 이곳의 피해 역시 컸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전면 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그런 파편 때문에 좀 위험했었고요. 유리가 이게 파손이 된 거고요. 아 이거예요? 네. 지금은 원상태로 복구가 되었지만 곳곳에서 드러나는 그날의 흔적들. 안쪽으로도 깨지고 바깥으로도 파편이 좀 이렇게 깨지면서 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고 현장 가까이에 노출되어 있던 동물병원. 폭발의 위력은 전면 유리창을 모조리 박살낼 만큼 강했는데 사고 당시 누군가 저곳에 앉아 있었다면 큰 화를 당했을지 모르는 상황. 그런데 바로 그 유리 비치니까. 예. 그 사고 나기 직전에 보호자분이 여기 위에서 같이 말씀하고 놀고 있었는데요. 앉아 있는데 강아지가 자꾸 보채고 막 끙끙거리고 그래가지고 바로 나가셨거든요. 버스 폭발 직전 자신이 키우는 개 덕분에 그 현장을 벗어나 화를 면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 사실 확인을 위해 그 주인공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 제작진을 맞이한 건 보기만 해도 정신 사나운 개 한 마리. 혹시 이 녀석이 사고 당일 주인을 구했다는 그 개? 부끄럽네요. 북구. 얘가 살렸다고. 얘가 살렸다고, 지 아빠. 아유 어떻겠지 나 내가 제일 다쳤지 뭐 나 죽었을 거야 아마. 아이고 그 진짜. 유리가 크게 그냥 다 꽂혔었거든. 예. 대체 그날 아저씨와 북구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찔할 정도가 아니죠. 아유, 아버님은 여기 앉으셨네요. 여기요? 네. 이 뭘 다듬어주고 아가씨가 커피를 타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먹고 있는데 이 먹고 있다가 사건이 있던 지난 8월 9일 북구와 함께 동물병원을 찾았던 아저씨. 그런데 그날따라 북구의 행동이 이상했다는데 갑자기 낑낑거리며 밖으로 나가자고 보채기 시작한 북구. 내가 왜 이래? 그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정말 큰일 나죠. 결국 녀석의 상황에 못 이겨 아저씨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병원을 나섰고 마침 파란불 딱 들어와갖고 저 건너까지 가방 갖고 있더라고. 북구에게 이끌려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우와. 굉음 소리와 함께 버스가 폭발했다. 우와. 정말 눈 깜짝할 새 벌어진 무시무시한 사고였다. 17명이 다쳤으니까 예. 엄청난 이게 사고예요. 어디신데요? 저기도 아가씨들인데 저기. 어디? 아, 저기요? 바로 그 이쪽으로다. 길 건너자마자 바로 예. 아, 무슨 뭐 아파트 무너지는 줄 알았어. 얼마나 거기가 큰가? 사고 현장을 비추고 있던 폐쇄 회로 카메라에 아찔했던 그날의 상황이 담겨 있을까? 그때 아, 사진에 포착된 아저씨 건 나오는 게. 동물병원을 나서는 아저씨와 북구. 아 그렇네요. 잠시 후 시간까지 좀 건너시고 계세요. 건너세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저씨의 모습이 보인다. 우와. 그리고 아저씨가 길을 건넜을 즈음 몬지의 어머, 버스가 어머. 동물병원 앞에 멈춰서고 와. 몇 초 차인데요? 그 순간 저 버스가 옆에 폭발했다. 트럭도 와.
순식간에 뿌연 연기가 도로를 뒤덮고 사람들은 급히 밖으로 탈출하는. 우와. 만약 아저씨가 북구의 손에 이끌려 동물병원을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동물병원을 그럼 나와 북구는 무언가를 느낀 건가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글쎄요. 문제의 버스가 도착. 폭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여 초. 조금만 화면으로도 늦어서도 이렇게 폭발 현장이 놀라니까요. 그대로 노출되었을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와. 아수라장이 된 사건 현장에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 그 속에 아저씨와 북구의 모습도 보이는데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이 믿기지 않는데 넋을 잃고 그 주변을 서성이는 저기 모습. 계시네요. 쟤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그래서 이만큼 도망왔다가 사람들이 자꾸 도로 가봤지 그 동물병원에. 그때 그 유리가 그냥 완전히 폭삭 펴버렸어. 당시 사고가 남긴 흔적들은 거의 대부분 복구가 됐지만 아저씨는 아직도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머릿속이 하얘진다는데.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에서 불과 5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동물병원. 이걸 어떻게 그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계속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그날따라 유독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며 아저씨를 밖으로 이끌었던 북구. 북구도 다쳤겠죠. 그렇다면 북구는 예. 위험을 미리 감지했던 것일까? 동물들이 왜 저기는 민감하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진 같은 거 일어날 때 보면 외국에서도 그 동물이 먼저 감지해서 나가는 식으로. 저희도 몇 번 화면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하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 건물 붕괴 직전 주인을 대피시킨 개처럼 실제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주인의 목숨을 구한 동물들의 이야기는 심심찮게 들려온다. 순식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뛰어가는 개 한 마리. 잠시 후 엄청난 진동과 함께 지진이 발생하는데 우와. 지진을 먼저 감지하고 주인에게 알리기 위해 쏜살같이 움직였던 개. 그런가 하면 2008년 중국 서천성 지진을 미리 예보했던 것도 사람이 아닌 두꺼비 떼였다. 위험 상황에서 먼저 경보를 울리는 동물들의 놀라운 능력. 동물들 초능력이 대단한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하지만 그 동물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한테 일상생활인데 저희가 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초능력이나 초감각으로 보이는 거죠. 아, 감동적이네요. 인간보다 뛰어난 오감을 가진 동물들에겐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것. 사람과 개의 후각 능력 차이는 무려 100만 배. 게다가 개들은 4만 헤르츠에 달하는 초고주파의 소리까지 감지할 수 있다. 즉 동물에겐 인간이 미처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천재지변까지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번 버스 폭발 사고 직전 북구가 평소와는 다른 이상 행동으로 주인을 이끌었던 것 역시 버스 폭발의 위험을 미리 알아채고 경고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얘가 평소에 보면요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 여러 번 들은 소리는 절대 반응을 안 하는데 이제 처음 소리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러면 탁 가서 그 새로운 소리에 다 주시를 해요. 얘가. 평소에도 소리나 냄새에 무척이나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북구. 주인 아저씨와 관계된 것에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운다는데 개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죠. 특히 신기한 건 아저씨가 집에 돌아오는 시각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저 멀리 있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문을 여는 그 순간 바로 코앞에서 아저씨를 맞이하는 북구. 야.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지금 문이 닫혀 있는데 소리가 어떻게 들리죠? 올 시간이 되면은 문 앞에서 딱 20분 전이나 한 10분 전에 기다리고 있어요. 게다가 아저씨가 외출로 돌아오면 늘 신발 냄새부터 맡는다는데 아저씨 혼자 산책이라도 다녀오는 날엔 기가 막히게 알고 자기도 데리고 나가라며 유독 아저씨에게 붙인다. 공원 혼자 냄새가. 갔다고 네, 해. 공원 혼자 냄새가. 갔냐고 그러는 거죠. 아저씨 옆에서 늘 오감을 총동원해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다는 북구. 그렇다면 혹시 폭발 전 소리나 냄새처럼 북구가 뭔가를 감지할 수 있는 폭발의 징후가 있었던 건 아닐까? 앉으시죠. 네.
폭발할 때 같은 거 그 전조 현상이 크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만일 들어서 소리가 난다 그러더라도 일반 소음하고 주변 환경 소음하고 그 소음하고는 개가 감지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 뭐 어떤 진동이 생겼다 그래도 그 주변에 자동차 진동 뭐는 좀 많을 테니까 지금 가능성이라는 거는 그 냄새 하나뿐이 좀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 가스가 새고 있었으니까요. 이번에 사고가 난 버스는 압축 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CNG 버스. 원래 천연가스는 무색무취지만 가스가 새었을 때 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자극적인 냄새를 첨가한다는데, 우리가 뭐 달걀 썩는 냄새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거는 황성분이 이것들이 굉장히 역겹게 나는데, 비근한 예로 이제 스컹크 냄새 있죠. 네네. 스컹크도 먹었다는 냄새고. 그 냄새가 스컹크의 방귀 냄새나 양파 썩는 냄새와 비슷할 만큼 매우 지독하기 때문에 폭발 전 이런 자극적인 냄새의 천연가스가 조금이라도 노출됐다면 뿌꾸가 그 냄새를 맡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얘는 전자포라고 그런 기계가 맡을 수 없는 범위의 냄새까지 맡을 수 있어요. 사람보다 한 2,000배 이상 그 냄새를 되게 잘 맡거든요. 그날의 뭐 풍향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온도에 따라서 이제 냄새의 입자가 퍼지는 게 다르긴 하겠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그 냄새의 입자가 그 뿌꾸 코에 닿았잖아요. 그럼 뿌꾸는 너무나 역한 냄새가 나요. 게다가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8월 9일 버스가 향했던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일치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데, 그날 그 풍향과 풍속을 보게 되면은 서부 서풍이 초속 2.1m 속도로 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 방향으로 봤을 때 사고 현장과 그 방향을 봤을 때 서부 서풍이 불었기 때문에 방향에 의해서 이렇게 불어오면 어떤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 버스가 향했던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 만약 폭발 전 가스가 미리 누출됐다면 서북 서풍의 바람을 타고 동물병원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민감한 코를 가진 뿌꾸가 그 냄새를 못 맡았을 리 없다. 그래서 주인한테 나가자고 그런 과연 거예요. 버스 폭발 전 가스가 샜을 가능성은 있는 걸까? 이제 이번 사건의 경우는 그 외피 부분에만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스 누출에 의한 그 폭발 사고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국가수의 발표에 따르면 폭발 전 가스가 누설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데, 누설되지 않은 가스를 아무리 후각이 좋은 개라 할지라도 이를 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스 누설에 의한 폭발도 아니고 사전에 가스가 미리 샌 것도 아니라면 그날 뿌꾸가 보였던 행동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던 것일까? 뭐 초능력이나 마술 부린 게 아닐까? 이렇게밖에 생각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월드컵 때 유명했던 그 점쟁이 문어 파울이라든지, 주인분이 이사를 갔는데 너무 먼 거리예요. 근데 그런 데를 몇 달이나 몇 년에 거쳐서 기필코 찾아오는 개나 고양이 등등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일들을 동물들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아직까지 저희 인간들은 동물의 세계에서 인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류가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알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학의 잣대로 설명이 불가능한 동물의 세계. 뿌꾸가 사고 당일 보였던 행동 역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날 뿌꾸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아저씨는 아찔한 사고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고 또 무사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진짜 생명의 은인이죠. 우연이든 뭔가 감지했든. 개 때문에 또 살았고. 진심으로 대하니까 개도 강아지도 왜 알잖아요. 얘네들도 저를 얼마큼 이뻐하고 얼마큼 저기 하는 줄을 좋아하는데. 맞습니다. 그 진심으로 대하니까 강아지가 늘 자식처럼 뿌꾸를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왔다는 아저씨. 이번 일은 어쩌면 서로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진심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는지 모른다. 처가 그 우울증 때문에 애가 이걸 이제 강아지 갖다 주면 이제 놀라고 갖다 줬는데 얘 갖고 오고 나서 또 크면서 더 힘들어요. 아내를 위해 데려왔던 뿌꾸였지만 동물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데다 말썽이 심한 뿌꾸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다. 결국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며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으로 보내야 했는데, 와가지고는 누워가지고 막 엉엉엉 우는 거예요. 아빠가
막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머 세상에. 남편이 우는 거예요? 아저씨가 우셨어요? 그래서는 이제 가서 안 되겠더라고요. 가서 야, 저런 사연이 또 네, 또 있었군요. 보냈다가 데려왔어요. 그날 이후로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됐다는 아저씨와 북구. 어머, 애기 밥 줄 때 저렇게 하는데. 그때의 미안함 때문에 아저씨는 녀석에게 더 신경을 쓰고 정성을 쏟는다는데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 알 정도라고. 평소에 교감이 벌써 잘 이루어지고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얘가 뭐라는 거야 이상하네. 그러고 말면은 걔도 이제 시큰둥해요. 걔가 해주는 경고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해주셨기 때문에 큰 화를 면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감동적이네. 정성과 사랑으로 자신을 키워준 주인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아저씨를 때리면 북구는 뽀뽀가. 아저씨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냈고 아저씨는 북구의 그 간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저씨와 북구의 특별한 교감. 아무리 동물이지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그럼요. 잘해주고 있죠 지금은. 네. 위기의 순간을 희망으로 바꿔놓은 아름다운 동반자. 그들과의 따뜻한 동행은 때로 놀라운 기적을 만듭니다.